자, 내용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쌍방울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차트가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점상이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돼가지고 분명히 시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떨궈 버린다고 했죠. 근데 보면 아마 그거보다도 더 가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외가에서 겁나 떨구는 모양으로 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궜다가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적응하기 저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거의 차트가 이런 식이죠.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곤두박질을 쳤던가 그럴 겁니다. 보세요. 9시 땡 하자마자 꼬리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궈 버렸어. 여기서 이만큼을 떨구고 다시 받쳐주고 받아주니까 다시 또 떨고. 보이시나요? 화요일에. 그래서 1070까지 떨궜죠. 그리고는 다시 말아 올렸죠. 그쵸? 그리고 말아 올린 다음에 개미들 다 털어버리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10시 1분 돼서 떨어지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가가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241선하고 보이시죠? 1분봉상에서도 241선하고 그리고 481선 721선, 961선 순으로 딱 내리잖아요. 물론 이걸 확대하면 정확하게 지금 960일을 맞추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960일까지 당도했다가 다시 올려버리죠. 그쵸? 이게 그러니까 세력이 컨트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닿아가지고 다시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고 더 크게 내려버리죠. 그쵸? 그랬다가 꼬리로 이렇게 받쳐준다는 게 뭐예요? 결론은 누군가가 여기서 또 사주죠. 보이시죠? 누군가 사준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니들 끝까지 안 털고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뭐예요? 961선까지 내려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아마 제가 좌표를 더 설정하면 5년선, 6년선 장기 이평선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는 또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미를 다 털어내는 게 얘들은 목표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뉴스로 판단을 하는 순간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뉴스로 판단하면 갑자기 뭐 자금력 이상이 있다. 그 얘기는 이 올라갈 때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와서 자금력 얘기하고 갑자기 경쟁업체 나오고 그것도 다 끝나고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케이지라는 데가 이렇게 왔는데 케이지 보세요. 어떤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대로 계속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갑자기 여기 나오죠. 4월 6일 14시 2분까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쵸? 언제부터 튀어올랐나요? (4월 6일) 2시 54분 거의 종가 타이밍 돼가지고 말아 올린 것 같은데. 그쵸? 갑자기 확 올려버렸죠. 이렇게 그냥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올려버렸죠. 그것도 점상식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상을 만들었죠. 이런 게 세력 장난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일봉상으로는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다 이렇게 내리다가 갑자기 확 쏴버렸어.
이거 개미가 샀다고 말할 수 있나요? 뉴스 보고 달려들자 해가지고 샀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절대 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력이 들어와서 산 겁니다. 분봉으로 보세요. 이게 결국 241선 확 뚫어버렸죠. 그쵸? 241선 제가 뭐라 했어요? 뚫으려면 이거는 개미 힘이 아니라 세력의 힘으로 뚫는다고 했죠. 세력의 힘으로 한 방에 뚫어버리죠. 그쵸? 그럼 내일 돼서 또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경쟁업체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누가 가져갈까요? 쌍용차를 알아맞혀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좀 올렸다가 다시 또 떨굴 수 있는 흐름, 아니면 바로 떨굴 수도 있어요. 왜? 쌍용차도 지금 쌍방울 관련주도 이제 다시 장난질을 쳐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개미를 더 효율적으로 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쌍방울,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주가 계속 생겨나요. 보이시죠? 동부제철 우. 얘도 차트 볼까요? 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사기꾼 새끼들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죠. 이거 뭐라고 또 핑계 댈 거냐면, 아, 뉴스 나왔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할 겁니다. 100%. 뉴스 나와서 올린 거예요. 아, 동시호가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동시호가 얘기해 봅시다. 동시호가는요, 세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라는 말이 뭐예요?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그 종가에 대해서 수량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세력입니다. 그쵸?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또 혼란이 옵니다. 아, KG그룹도 그냥 쌍용차 인수전 참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조건을 다 답니다. 왜 이거 리드코프 얘기가 나오지? 리드코프 수상한데? 잠시만요. 아하하, 리드코프도 조금 수상하네요. 왜냐하면 보세요. 리드코프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아 올릴 찬스가 되는 거죠. 그쵸? 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여기서 어쩌면 또 세력이 산다는 설이 나와서 얘를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리드코프 만약에 뚫린다면, 아, 정말 세력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력은. 그럼 이거 리드코프도 여기서 이렇게 뚫어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유는 뭔 핑계를 대는지 모르지만 뚫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리드코프도 담가 둘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요, 자꾸 뭐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종목을 추천할 게 없어요. 딱히. 이게 뭔 얘기냐면, 종목이 진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종목이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디스 많이 했던 종목이 있어요. 롯데렌탈. 보세요. 이거 그렇게 욕을 했죠. 쓰레기다, 롯데멘탈이다. 근데 지금 롯데멘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예요? 55% 상승이에요. 대략적으로. 그쵸? 그럼 이게 나쁜 주식인가요? 55% 수익 나는 건데 나쁘나요? 더도 말고 올해 1월 28일에 꼬리로 가장 저점 찍었을 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예요? 55%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 그쵸? 그리고 하염없이 바닥에서 사라고 했죠. 그 바닥의 느낌이 어디서 왔어요? 꼬리가 길게 하면서 여기서 받아주죠. 여기서 온 거예요. 그쵸? 설령 여기를 몰라서 여기서 샀다고 쳐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그럼 앞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되겠죠.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면은 그냥 살만한 종목은 무지 많아요. 슈마시스 볼래요? 슈마시스 지금 이제 중국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코로나 관련주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뜰 확률이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좀 더 내려서 개미를 털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올라간다고 하면 얘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선 엄청난 확진자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무슨 핑계로 올릴 거냐, 그리고 그거는 결국 뭐다? 세력이 사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세력이 이때도 이렇게 말아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쌍방울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IOK도 볼까요? 자, IOK 어떻습니까 지금? 제 생각대로죠. 240일선 뚫고 이렇게 올라갔죠. 갭을 지금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럼 갭이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마저 채워야 돼요. 채우고 여기서부터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개미들 털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단순히 쌍용차 때문에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얘들이 숨겨놓은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될 수 있고, 내린 데는 다 웬만한데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런 이유는 보통 이제 공시에 많이 나오죠. 그럼 공시에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그럼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그쵸? 정기주주 총회 결과,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돼서 지금 내린 이유는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랑 단기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내린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뉴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짜맞추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차트상 이렇게 내려야 될 이유가 존재한다고요. 그 이유를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나온다고. 이렇게 추가 상장, 국내 사무 CB 전환, 전환 청구권 행사. 그럼 이런 거의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 추가 주식수가 이렇게 되네. 아, 4월 11일에 상장을 하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내려놨나? 미리미리 튀겨놨나? 미리미리 올려놨나? 자, 발행전환 행사가액이 얼마예요? 1655원이죠.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 그것 때문에 내렸구나. 이런 핑계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준다고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은 차트가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쌍용차로 다 묶었는데 주식마다 다 개별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로 다시 내리는 겁니다. 그걸 이미 본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그럼 앞으로 얘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될까? 계속 이런 걸 찾아보세요. 찾으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차트를 보세요. 차트가 하나같이 얘들도 지금 이렇게 돌파했죠. 보시면 돌파한 거 보세요. 29.95%죠. 241선 정확하게 뚫었죠. 그쵸? KG ETS 보세요. 241선 뚫었죠. 자, 동부제철 우 보세요. 241선 뚫었죠. 이래도 제 말이 뭐 그냥 판타지인가요? 자, KG 모빌리언스 봅시다. 241선 뚫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쵸? 보이죠? 요만큼 올리는데 얼마만 올리면 돼요? 대략적으로 한 4-5%. 그쵸? 4-5% 내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으로 이미 올렸죠.
시간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미 241선 돌파를 했구나. 그럼 조금 더 뚫고 가겠네. 그쵸? 근데 얘들한테도 악재가 나오면 이제 그 악재를 가지고 또 내리겠죠. 그쵸?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이미 얘는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오히려 좋은 재료인가요? 네, 좋은 재료고 241선이 뚫려 있으니까 굳이 안 올리겠죠. 그쵸? 여기선 얼마나 올렸나요? 한 9% 정도 올렸네요. 그래도 올렸습니다. 그쵸? 그럼 24,6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쵸? KG그룹은 다 골고루 지금 올렸죠. 결국은 범위는 또 241선 241선 아래에 있었으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많이 올릴 거고 241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면 조금만 올릴 겁니다. 그쵸?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KG 분석을 하는데 뉴스에 갑자기 리드코프가 딱 나왔죠. 왜 나온지 저도 몰라요. 그럼 이거 돌파하려고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KG나 이런 게 다 내려가게 되면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현물 배당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얘를 또 왜 엮는지 모르겠어요. 쌍용차 때문에 엮는 건 아니고 얘를 매집하려고 자꾸 노출을 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리스트 뭐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있는 것들 다. 자,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유도 결국 같이 내렸죠. 그쵸? 그럼 SM그룹이나 쌍방울그룹은 지금 완전 박살을 일부러 냈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뭘까 했더니까 갑자기 KG그룹이고, 그리고 KH 볼까요? KH그룹도 지금 보면은요 아직 안 내려왔죠. 241선을 뚫었다가 아래로 내려왔네요 지금. 그쵸?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시간에 볼까요? 시간에선 좀 더 내리네요. 일렉트론도 볼게요. 시간에서 조금 더 내리네요. KHENT 볼게요. 자, 시간에서 조금 내리긴 하는데 KHENT는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쌍방울 과제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241선을 못 갔잖아요. 그쵸? 241선을 못 간 애들은 반드시 241선을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121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뒤 흔들어 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죠.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을 효율적으로 털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쵸? 여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보세요. 지금 241선이 가장 아래로 가고 있다는 건 완전 역배열이죠. 역배열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쌍용차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엮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려 하다가 현재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죠. 그쵸?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그럼 이 매물대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새로운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를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뚫으면 또 얘를 도전할 수 있고 얘를 도전할 수 있고 얘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걸 언제 올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했듯이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 이 라인대로 내려오면 그때 돼서 바닥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재매집을 하면은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튕겨 오르는 것만큼 적어도 241선에서 팔겠다고만 생각해도 만약에 800원 라인대예요. 그럼 몇 프로 먹는 거예요? 정확히 100% 수익. 보이시죠? 주식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이미 살 때와 팔 때를 이미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주식에 많이 물리느냐? 이유 간단합니다. 탐욕 때문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쌍방울 어디까지 갈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서 여기 조금 몰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갈 거라고 했죠. 롱바디 운봉이라고 얘기했죠. 양봉이 뜬 상태에서도. 그걸 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서 꺾었어요. 이스타항공. 여기서 지금 쌍용차주. 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냐? 왜 통하느냐? 사람들은 뻔히 이게 아닐 거라는 걸 의심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어보고 싶은 게 돈이 걸렸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쩌면 맞아떨어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잘. 그쵸?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탐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희한하게 뭐냐면 탐욕에 물리게 되고 사게 되고 공포에 팔게 된다. 공포에 팔게 돼요. 이럴 때 판다고요. 무섭거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241선, 481선, 961선, 721선, 1234년, 1243이네요. 1243년 이 장기 이평선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물렸더라도 탈출할 방법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종목만 바뀔 뿐이라니까. 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냥 대한전선 보세요. 여기서 지금 계속 와리가리 한다는 건 나 곧 뚫을 거야 준비하는 거죠.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지 보시고요. 더 줄어들고 나면은 그때 돼서 사도 늦지 않아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계단식 하락이 좀 되겠죠. 그러다가 개미가 많이 털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갑자기 확 올려버릴 거예요. 그쵸? 대한전선을 왜 올릴 수 있냐면 소재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옛날의 역사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파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쵸? HMM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HMM이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HMM도 뭐냐? 제가 말했죠. 이 계단식 하락 정말 무섭죠 지금? 지금은 무섭겠지만 이게 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보이시나요? 년으로 보면 35만 2631일 때도 있었어요. 1175.34%. 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죽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차트를 공부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흔드는 말에 자꾸 유혹당하지 말고 뉴스에 낚이지 마세요. 뉴스는 기자들 그냥 돈 받으면은 쓰는 게 뉴스예요. 그 사람들이 뭐 주식을 잘 알아서 뉴스를 썼겠어요? 그냥 쓰라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왜 썼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장이 마감되고 썼을까? 간단하죠. 고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고점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 악재가 뜨고 나면은 저녁하고 밤하고 다음날 아침 기분이 어때요? 야, 빨리 팔고 튀어야겠다. 그쵸? 그걸 통해서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는 겁니다. 물량은 그럼 왜 뺐나요? 물량을 뺏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량을 뺏어야지만 세력들이 아주 적은 돈으로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뭐라 했죠? 개미들의 속성은 다 똑같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많이 산 종목은 안 오르는 겁니다. 오르려 하면 누가 팔고 오르려 하면 누가 팔고 그러니까 세력이 아주 짜증나 내려보내. 그래서 개미를 털어버리고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아마 쌍방울 특집을 할 것 같습니다. 평일은 핫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 지는 관점에서 추가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가는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그쵸?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딱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고, 전쟁 리스크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규제 때문에도 떨어질 수 있고, 핑계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차트를 보시라고. 차트를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차트에 어떻게 나오나요? 아, 시가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떨구고 와리가리 흔들다가 이렇게 내리고, 코스닥은 시가에 이렇게 해서 초반에 막 올렸다가 환희에 샀겠죠. 떨구니까 이때 다 털고, 다 터니까 조금씩 해서 다시 올리고. 그쵸? 보이시죠? 다우존스 뭐 산업지수 나스닥 다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 핫한 게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리는 건 뭐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느냐? 바로 비트코인도 이런 흐름이죠. 알트코인, 비트코인도 다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알트코인 엄청 많이 날아갔죠. 왜 많이 날아갔을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죠. 그쵸? 간단한 거예요. 수익률이 몇 프로였다가 몇 프로로 빠지는지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절묘하게 여기도 보면 나스닥이 241선을 만난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차이점 없어요. 업비트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기름값 내리는 것 같지만 이러면서 또 올릴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 갭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주식이란 뭐 코인이랑 어떤 자산이란 이런 거는 다 뭐냐면은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얼른 많은 구독자가 더욱더 되어서 더 다양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전업 유튜버가 돼야죠. 감사합니다.